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러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메소드가 무엇인지, 왜 오일러 메소드를 배워야 하는지, 어느 분야에서 오일러 메소드가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AP 캘큘러스와 접목해서 오일러 메소드를 풀이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실까요? 오일러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science, the Euler method is a first-order numerical procedure for solving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with a given initial value 라고 했는데요. 즉, 초기값이 하나 주어지고요. 자, 보통 우리 그거를 x0, y0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밑에서는 t0, y0로 썼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OD가 하나 주어지네요. 그 differential equation이 하나 주어져요. 즉 dy over dx 이퀄 fxy예요. 즉 이게 assumption이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네,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거 보시면요. 지금 그 빨간 그래프 있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이게 이니셜 포인트예요. 즉, 이 부분이 x0, y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dy over dx 이렇게 슬로프가 하나 주어지거든요. 슬로프는 보통 펑셔널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슬로프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델타 x가 주어지거나 or 둘 중에 하나만 주어져요. 델타 y가 주어집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니셜 포인트, 그 다음에 슬로프, 델타 x or 델타 y를 가지고요. A1, 다음 next 포인트인 A1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A1과 이 새로운 A1과 다시 이 2번, 4번 조건을 합해서 뭐를 예측하냐면 A2를 예측합니다. 자, 얘를 예측해요. 자, 다시 A2와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다시 두 개를 합해서 A3를 예측합니다. 자, 또 A3와 다시 2번, 3번의 조건을 가지고요. A4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A0, A1, A2, A3를 이니셜 포인트로 시작해서 그 뒷부분을 다 예측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은 economics, 경제, chemistry, 화학, 피직스, 물리학, 데이터 사이언스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 캘큘러스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는 굉장히 미닝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 밑에 있는 그래프 파란색 있잖아요. 얘는 true value예요. true y값. 즉 다시 말해서 얘네가 실제로 A1에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얘네는 실제로 얘가 움직인 값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첨자를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4년을 예측한 거예요. 4년을. 즉 미래를 1년에는 이렇게 될 거야. 2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3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4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예측을 했다면 이 파란 그래프는 4년 후에 실제로 얘가 A0에 있던 애가 실제로 움직인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통해서는 예측을 한 것이고 이 파란색은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보면요. 지난 과거 4년을 얘가 움직인 거고요. 이 빨간색은 4년 전에 지금 현재를 예측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일러 메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irst order process. When given the value for t0 and yt0, and the derivative of y is a given function of t and y denoted as y prime t like this. Begin the process by setting
y0 equal yt0. Next, choose a value h for the size of every step and set tn equal t0 plus n times h. Now, one step of the Euler method from Tn to Tn plus 1 is Yn plus 1 equal Yn plus h times f. The value of Yn is an approximation of the solution to the ODE at time Tn. 자, 이건데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이 yn 구하는 거예요. 즉, n의 좌표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goal입니다. 네. 그럼 주어진 조건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초기값 나왔어요. 그쵸? 여기 초기값이에요. t0, y t0. 이게 초기값이네요. 그 다음에 y 프라임 t, 즉 different ODE 나왔어요. 그래서 dy over dt. 이게 f의 y t, t, yt 이렇게 나왔네요. 네. t, yt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hoose a value h라고 있는데 이게 델타 t입니다. 즉 t에 해당되는 거를 x 좌표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tn이 이렇다고 했는데요. tn은 t0 plus n times 델타 t에 해당되고요. 이게 델타 t라고 앞에서 멘션했죠. 그래서 t1은 t0 plus 1 times 델타 t가 되고요. T2는 T0 플러스 2 times 델타 T예요. 즉, T 좌표는 델타 T씩 더하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T3는 T0 플러스 3 times 델타 T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TN은 T0 플러스 N times 델타 T가 돼서 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이 X 좌표에 해당되는 T 좌표를 전체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YN이에요. 즉, Y좌표를 구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쵸? 그럼 주어진 조건은 뭐죠? 주어진 조건은 dy over dt, 그 다음에 초기값,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한 것까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세 개를 적절히 연결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려면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델타 y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y0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델타 y가 필요하면 그 다음 y1을 expect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y0는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 좌표에 y좌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y좌표를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델타 y에 해당되는 게 뭔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델타 y에 해당되는 모양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dy over dt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쵸? 기울기는 뭐죠? y 프라임 기울기죠? dt. I'm sorry. Yeah. 기울기죠? 자, 기울기는 뭐예요? 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dt분의 dy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놨어요? 함수로 줬어요. 그쵸? 얘를 어떻게 줬냐면 f의 t, yt 이렇게 줬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여기서? 우린 지금 필요한 게 델타 y가 필요하죠. 그쵸? 그런데 델타 t는 알아요. 얘는 알아요. 여기서 가정에서 주어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 dy over dt에 해당되는 건 어딨죠? 여기 있죠. 그러면 결국엔 델타 y는 어떻게 돼요? 델타 y는 어떻게 되죠? ft, yt 타임스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알아요. 그쵸? 얘도 알아요. 그럼 델타 y도 알겠죠? 그거를 여기다 쏙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y0에서 y1까지 알 수 있겠죠. 두 개를 델타 y를 y0 더하기 델타 y는 y1이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델타 y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t는 여기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픽스가 되어 있지만 ft, yt는
t좌표가 이렇게 변화가 되죠, 계속. t좌표가 변화가 돼요. 그쵸? y값도 처음에 이 y0 처음에 대입하고 그 다음 y1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 좌표는 코디네이트는 체인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y도 이 픽스 곱하기 체인지이기 때문에 체인지 돼요. 매번 체인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델타 y를 매번 계산하셔서 각 좌표마다 이 델타 y를 계속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y2가 나오고요. 또 새로운 델타 y를 새롭게 구하신 다음에요. 예, 새롭게 구하신 다음에 요 델타 y를 또 대입하셔 더하셔가지고 y3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yn의 전체 좌표가 구해지고 이 중에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값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심볼로 얘기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실까요? 아리클과 관련돼서 보았는데요. 실제 문제를 통해서 좀 쉽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4. Given the differential equation dy over dx equal x plus y with initial condition y0 equals 0, use Euler method with delta x equal 0.1 to estimate y when x equal 0.5라고 했는데요. 자, x가 0.5일 때 y를 추정해 보래요. 그래서 얘를 expect 해보는 거예요, y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냐면 오일러 메소드가 나왔다. 그러면 초기값을 먼저 세팅해 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초기값을 먼저 세팅해 줄게요. 초기값은 지금 x, y가 0, 0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초기값 먼저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조건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given 델타 x가 주어졌습니다. 자, 델타 x가 주어졌을 때 델타 x가 0.1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x를 세팅할 수 있어요. 즉 x를 쭉 나열하게 되죠. 자, 그럼 0.1, 차이 0.2, 또 더해서 0.3, 0.4, 0.5. 델타 x가 0.1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0.1씩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델타 y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y를 expectation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는 방향, purpose는 델타 y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초기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델타 y, 즉 이 차이만 알면 그 다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expectation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y,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걔는 뭘 가지고 가느냐? 경향성, 슬로프, 즉 ODE를 가지고 그 다음 예측값을 하는 거죠. 즉 그 ODE가 뭔가요? 자, dy over dx예요. dy over dx. 이게 뭐예요? 우리 이거 뭘로 배웠죠? 중학교 때? 기울기라고 배웠어요, 기울기. 그렇지 않나요? dy over dx. 여기서는 x 플러스 y예요. 그런데 이거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아닌가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델타 y가 필요하죠. x는 이미 알고 y 초기값 아니까 expectation 하려면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델타 y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델타 y만 구하려면 y 빼고 나머지 다 보내줘야 되죠, 한쪽으로. 그래서 보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빼고 델타 y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내주면 델타 x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쵸? 그게 이거예요. 슬로프. 그쵸? 이게 슬로프가 지금 x 플러스 y였고요. 이 기울기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델타 y, 이게 델타 x 이퀄 델타 y예요. 지금 델타 x가 0.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곱하기 0.1 델타 y 해주면 되네요. 즉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고 0.1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곱하기 0.1 해줄게요. 0.1. 요 공식에 따라서 그럼 얘는 0이죠. 델타 y가 0입니다. 첫 번째 델타 y는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 더해줍니다. 0. 그럼 0에서 0 대입하면 뭐예요? 0이죠, 0.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더하라 그래서 두 개 더해서 곱하기 0.1 할게요. 그러면 0.1 더하기 0 하고요. 곱하기 0.1 해주면 어떻게 되죠? 0.01이죠. 그럼 델타 y가 뭐예요? 0.01이에요. 그럼 얘를 쏙 여기다 또 그 다음 걸 예측을 합니다. 누구를? 얘를 여기다 더해서. 그럼 얘는 뭐죠? 0.01이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0.2 더하기 0.01 곱하기 0.1이죠.
0.21 곱하기 0.1이고 얘는 0.021이에요. 0.01 더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0.031이죠. 그쵸? 두 개 다시 더할게요. 그러면 0.331 곱하기 0.1이고요. 0.033 이렇게 되겠죠? 1은 뺄게요. 좀 길어져서. 그쵸?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랑 또 더하면 0.064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두 개 다시 더할게요. 그러면 0.464 곱하기 0.1이고요. 얘는 0.046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게 델타 y죠? 다시 더할게요. 그러면 0. 야, 야,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더한 거예요. 요거를 가져와서 요거를 더한 거죠. 그쵸? 자, 요거를 그래서 델타 y를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뭐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는 요거예요. 즉 기본 x가 지금 델타 y over dy over dx 즉 OD가 처음에 주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x가 주어졌어요. 즉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먼저 델타 x를 가지고 초기값을 세팅한 다음에 델타 x를 가지고 x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로프 공식 있죠?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기울기 공식입니다. 기울기. 즉 얘를 사실 자세히 보면 슬로프가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델타 y는 슬로프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 공식입니다. 얘를 통해서 뭐를 구하죠? 델타 y를 구합니다. 델타 y를 구하고 y를 세팅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여기 이 문제 상에서는 델 x 초기값을 세팅하시고요. 델타 x를 먼저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기울기 공식을 통해서 여기를 두 번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3번 요거 y를 예측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델타 x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델타 x가 조건 대신에 델타 y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쵸? 델타 y가 뭐 0.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시는데요. 초기값 세팅하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given 델타 y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y를 세팅하셔야 되겠죠. 초기값 주어지고 델타 y를 차이를 아니까. 그럼 그때는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울기 공식을 가지고 두 번째를 가지고 델타 x를 예측하셔야 돼요. 그럼 델타 x는 그때 어떻게 돼요? 델타 x는 그때는 슬로프로 나누겠죠. 슬로프. 델타 y를 슬로프로 나누겠죠. 그렇게 해서 델타 x를 구하시고요. 다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x를 expectation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y를 expectation 하는지 x를 expectation 하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리는 모두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초기값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델타 x 혹은 델타 y를 가지고 x좌표 혹은 y좌표를 쭉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공식 있죠. 기울기 공식에서 나머지 하나의 델타 x가 주어졌을 때는 델타 y를 찾으시고 델타 y가 주어졌을 때는 델타 x를 찾으셔서 나머지 값 x 혹은 y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값을. 그러니까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경제를 예측할 때 혹은 쉐미스트리 어떤 병 같은 것들을 예측할 때 이러한 기존의 값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AP 캘큘러스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더 미닝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리클에서 제가 심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되돌려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